안녕하세요. 행동하는 실천가 박주관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강의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의 목차 구성 3원칙과 강의한 자료 수집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이 환경이 저희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제1 스튜디오입니다. 베란다 정원에서 이런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35년 넘게 전국을 누비면서 7,000회 이상의 이런 기업, 그 다음에 관공서, 대학, 기업들 이런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저의 체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앞으로 명강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 그 다음에 중장년, 시니어들에게 저의 그런 오랜 체험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강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자, 강의 목차 구성 3원칙 먼저 강의 목차 구성 3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잘하려고 하면 강의안을 작성을 잘 해야 됩니다. 강의안을 작성을 할 때 이런 강의안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강의안 목차 구성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런 원칙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안 목차 구성의 3원칙 중에서 첫 번째 원칙, 목차 구성이 강의 성공의 첫째 관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즉흥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강의는 철저한 준비하는 것만큼 알찬 강의가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명강사분은 정말 한 달 이내에서는 강의 수락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 충분한 강의 준비 기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한 달 이상 미리 예약을 받아서 강의안 작성뿐만이 아니고 준비하고 자료 수집하고 연습하고 하는, 그런데 투자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강의 수주 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활동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강의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첫 번째가 이제 강의안을 작성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식부터 이런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강의안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 이게 강의 성공의 첫째 관문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만 강의안 작성을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강의안 목차 구성의 3원칙 중에서 두 번째, 이 목차 구성 흐름이 매끄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사들 경력이 20년, 30년 되는 분들도 보면 정말 체계가 없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강의를 많이 합니다. 또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재밌게 강의하는 거 물론 꼭 필요한데, 재밌게 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웃기고 재밌게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알맹이가 없는 강의들이 너무 많고 체계가 없는 강의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강의안을 구성할 때부터 이 흐름이 매끄럽도록, 예를 들면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하게 있다라든지 기승전결 이런 부분이 명확하다든지, 이런 어떤 강의를 할 때 강의안에 구성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 우선 매끄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수강생의 입장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흐름을 파악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강의안 목차 구성을 할 때 3대 원칙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승전결, 이런 형식을 강의에도 채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의가 논문은 아니지만 서론, 본론, 결론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강의 테마에 따라서 다르지만 서론은 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하려고 한다,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본론은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법론,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그런 어떤 방안들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이제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런 서론에서 제기했던 동기부여나 이런 강의의 목적에 맞게 본론 강의를 하고 나서 결론 부분은 그러면 수강생들이 이런 강의를 듣고 수강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실천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또 경에서는 기승전결, 기라고 하는 걸 뭔가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강의 테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왜 하는가, 또는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에 해당합니다. 승이라고 하는 것은 기에서 이렇게 어떤 문제 제기했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첫 번째 단계, 승화시키는, 기를 승화시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승입니다. 전결은 아까 서론, 본론, 결론에 얘기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기승전, 서론, 그런 기승에서 제기했던 이런 문제점, 또 그걸 발전시킨 하나의 전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기승전결, 서론, 본론, 본론에 해당되는 어떻게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그런 개념이 결론 부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걸 요약 정리를 하면서 또 강사가 정말 수강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강한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수강생들이 실천해야 될 그런 어떤 과제들을 제시하는 이게 이제 기승전결 따라서 강의한 구성할 때부터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기승전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이 강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이 식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의안을 구성을 할 때 그럼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런 목차 구성하고 구성을 했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정말 수강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모였습니다. 따라서 강의안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안이 알차게 되려고 하면 강의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그런 세부 내용들에서 이런 자료 수집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라. 자, 이런 자료 수집의 4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우선 머릿속 지식 창고가 최우선입니다. 강사가 남의 책들 보고 그 다음에 주변에 흘러다니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 풀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전제는 강사의 머릿속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료 수집 아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내 컴퓨터로 사람을 컴퓨터에 대비한다고 하면 머리가 CPU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또 깊고 정교하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머릿속에 지식 창고를 알차게 꾸리려고 하면 아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단한 독서 자기 개발 절대적으로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을 구성하는 이런 자료 수집 방법 4가지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은 출판 저작물이 중요한 강의 자료가 됩니다. 내가 강의하려고 하는 그런 테마와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유사되는 그런 책들을 읽고 저작물 활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강사이면서 내가 쓴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금상첨화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남들의 저작물, 저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나의 저서를 활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강의안 작성을 하는 그런 어떤 자료 수집 방법. 세 번째, 그 중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터넷 정보입니다. 인터넷 정보. 자, 인터넷, 우리가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이런 어떤 검색 사이트, 또 요즘은 이제 네이버보다도 구글의 이런 정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의 정보들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렇게 검색들을 해보면 요즘 어떤 그 내용의 질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네이버를 구글이 능가하는 것 같습니다. 구글에 있는 정보들, 또 유튜브에 있는 정보들이 훨씬 더 이해도 쉽고 영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 또 어떤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유튜브나 구글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 과거는 뭐 상당한 강사를 내고 강의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넘쳐납니다. 따라서 내가 강의를 할 그런 테마와 유사한 그런 유튜브나 강의 내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수집하면 아마 좋은 강의를 하는 그런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강의안 작성할 때 이 자료 수집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는 유사 강좌를 벤치마킹 하는 것. 내가 그런 유사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또 다른 관점에서 아이디어, 자료를 수집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 특히 요즘 유튜브에 많은 그런 어떤 전문가 크리에이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강의를 미리 유사한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강의안을 작성하는 그런 자료 수집 방법의 네 번째 방법으로 아주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강의안 작성을 할 때 이런 목차 구성이 중요한데, 그 목차 구성을 할 때 3원칙, 그리고 이런 강의안을 작성하려고 하면, 좋은 강의안을 작성하려고 하면 자료 수집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강의안을 구성하는 자료를 수집할 때 이 네 가지 어떤 방법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부문 부분별로 서론 부분 강의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강의는 어떻게 하고, 본론 부분의 강의는 또 어떻게 작성하고, 강의는 실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의 강의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또 강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강사가 되기 위한 분들, 제가 책을 쓰는 거, 이 강의를 하는 거, 이런 거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 가고 있으니까 정말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35년 넘게 7철회 이상 강의했던 이런 체험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고, 또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댓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또 질문 주시고, 또 이런 온라인 만남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서 만남뿐만이 아니고 언젠가는 오프라인에서도 교수, 전문가들 이런 포럼을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또 만남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도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